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교, 교재 이제 85쪽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단점, 돈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장점, 실패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교입니다. 자, 보시면은 개인 창업이죠.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는 사업 형태가 이제 경험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있거나 뭐 하면은 개인 창업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초보자인 경우라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하겠죠. 특히 이제 그 음식점업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이제 그 다른 곳에 뭐 식당에서 일을 뭐 주방장으로 일을 했었고 그 음식을 더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재료 구입이라든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면은 그럼 개인 창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거나 뭐 그 점포 같은 걸 운영해 본 적이 없다거나 그럼 당연히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럼 창업 비용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당연히 그 개인 창업이 좀 적게 들고요. 네, 프랜차이즈 창업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많이 들어갑니다. 부대적으로 가맹비, 가맹금,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매출액이 얼마, 그래서 로열티 같은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 제일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율, 이익을 얘기해요. 이익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이제 상품을 구입해 왔으면은 그걸 얼마에 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창업, 개인이라면은 그거를 10만 원에 구입을 해서 12만 원에 팔아도 되고 15만 원에 팔아도 되고 그러겠죠. 적절하게 그 판매되는 거에 맞추어서 마진율을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몇 퍼센트 나게끔. 반면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약속된 거죠. 약속된 금액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진율이 일정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좋고 나쁘다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건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는 당연히 이제 개인 상호고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고 내가 상호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 브랜드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죠. 홍보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창업에 비해서는 같은 품질의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뭐 음식점을 들어간다 했을 때 개인이 하는 음식점을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의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편차가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프랜차이즈 점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곳은 메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균일하죠. 거의 같죠. 그러니까 실패 위험이 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가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본사 브랜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내부 꾸미는 것도 독립 창업은 이제 개인이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통일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비용도 좀 많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초기 그 시설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상품 구매, 이제 원재료 구매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대량 구매니까 값이 싸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개인 창업인 경우는 저런 것들도 또 있어요.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서민 갑부 거기 이제 음식점업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기업, 그 성공하는 점포들이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거기 사장님들 보면은 그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보면 이제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죠. 근데 항상 보면은 최상의 원재료를 구매합니다. 뭐 채소가 됐든 해산물이 됐든 뭐 고기가 됐든 어쨌든 최상의 원재료를 구매해 와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이 음식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재료를 최상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 창업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내가 일일이 사와야 되니까 그게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잘못 사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제 본사에서 주는 거니까 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값은 저렴하고 일정한 품질은 보장이 되겠죠, 이건. 자, 그리고 이제 경영 노하우 측면이에요. 이제 개인이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뭐 어떻게 영업을 운영을 할 것인가, 영업을 할 것인가를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전부 일러주죠 하는 방식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사는 이제 경영 측면에서 좀 전문가들이겠죠. 그 전문가들이 알려주니까 경영에 관련돼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쪽이 훨씬 유리하겠죠. 뭐 고객을 응대하는 법이라든가 뭐 또는 뭐 매입 그리고 매출 어쨌든 이제 그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건. 자, 그다음에 이제 경영 대처 능력이에요. 고객 욕구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제 개인이 하는 거니까 금방금방 바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객 욕구나 시장 변화를 이제 본인이 잘 파악을 하면은 바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죠.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 그러면 뭐 잘 파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고객 욕구 파악하고 뭐 시장 변화 파악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이제 본사에서 결정된 거니까 본사에서 결정하니까 뭐 시장 변화나 고객 욕구 이런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결정해 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느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반면에 전문가들이니까 어떤 트렌드나 경향이나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있는 거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 빵집인 경우는 개인 제과점이에요. 빵집인 경우는 신제품 개발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거 이제 맛을 내거나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신제품을 그때그때 뭐 필요에 따라서 개발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개인이 이제 역량이 좀 뭐 점포 운영하랴 뭐 원재료 사오고 뭐 빵 만들고 바쁘겠죠. 반면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은 그냥 팔기만 하는데 그 신제품 개발은 본사에서 하니까 뭐 신제품을 새롭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프랜차이즈에서는 그거 신제품만 연구하는 팀들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이제 갖다 놓고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영 대처 능력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가능성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개인인 경우 이제 크게 성공할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로도 도약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니까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돼서 이제 가맹점을 내가 모집할 수 있는 경우죠.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적죠. 이제 본사에서 자기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니까. 반면에 저런 점은 있다 그래요. 지금 아까 살펴봤다시피 그 가맹점 수가 25만여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장님이 25만 명이 아니고 사장님은 그보다 적습니다. 25만 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 가맹점 하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추세는 한 사람이 가맹점을 여러 개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되는 거죠. 그냥 점포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맹점을 뭐 지역별로 갖고 있다든가 뭐 브랜드별로 뭐 몇 개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로 또 두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다 그러고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개인이 하나의 뭐 가맹점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에 말 그대로 이 가맹점만 운영하는 기업에서 이 점포를 여러 개, 뭐 작게는 10개, 많게는 뭐 몇백 개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다 그래요.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하는 거. 개인이 하기도 하고 아예 기업을 만들어서 가맹점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추세가. 사장님 혼자서 하나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사업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책에서 이렇게 본 얘기인데 그런 추세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측면은 뭐 개인 작업은 당연히 본인 혼자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하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프랜차이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홍보 측면에서는 당연히 프랜차이즈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권 조사하는 것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이제 입지 조건이라든가 상권 같은 걸 다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권유를 하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가 대개 보면은 그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가 있죠. 상권이 좋은 곳, 사람 많이 다니고 영업이 잘 되는 곳에 대개 선점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비싸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을 많이 선점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브랜드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창업하는 게
개인 창업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뭐 입지 선정하고 뭐 아이템 선정하고 뭐하고 하면 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반면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다 하니까, 본사에서 전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좀 적게 걸리죠. 쉽게 이렇게 좀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교였고, 이제 뭐 이게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제 개념만 알고 있다면. 자, 그리고 교재 86쪽이 되겠습니다. 가맹계약자, 가맹사업자에서 이제 법률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자의 의무하고 가맹사업자의 의무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자, 아까 이제 가맹점 사업자예요. 가맹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약속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가맹계약자는 계약상 경영상 알게 된 가맹사업자의 비밀을, 그 노하우가 있겠죠. 어떤 노하우. 본사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거를 계약 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 비법이 있는 거지. 비법 소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계약해서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할 때는 그걸 사용하겠지만은, 사용하는 동안도 물론이고 끝나고 나서도 그 비법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편람, 내부 이제 규정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인사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정보 빼가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사업자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프랜차이즈 하면서 똑같은 거를 자기 명의로 또는 제3자 명의로 옆에다 하나 더 벌리는 거 있죠. 이것도 좀 어떤 부정이죠. 이거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가맹점 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맹점 본부 얘기예요. 본부도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희망자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된다. 속이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맹 희망자들이 요구할 때는, 이제 가맹점 하겠다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다음 자료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이러이러하더라는 거.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가맹점, 프랜차이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맹 본사가 어떤지 알아야겠죠. 그냥 막 계약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가맹 본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것들 요구를 하면은 본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확히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거짓으로 공개하면 그것도 법률 위반으로 범죄 행위가 되겠죠. 가맹사업이 재무 현황, 재무상태표예요.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거 보면은 판단할 수 있겠죠. 등기부 등본. 법에다가 이렇게 법원에다가 신고한 거. 실제 사업자 맞는가 뭐 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의 사업 경력. 그 다음에 혹시 가맹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있는가 없는가. 소송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히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한 다음에 들어갈 가입비, 그 다음에 로열티 얼마, 그 다음에 계약위원 보증금, 이제 맡겨놓는 돈이에요. 그런 거 얼마, 기타 공과금 들어가는 돈 얼마 해서 금전에 관한 돈 들어가는 거 뭐뭐뭐 있다라는 거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품, 자재, 이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몇 개 갖다 주고 가격대는 얼마인가, 결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 경영 지원 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거 해주면은 뭐 돈 얼마 지급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영업에서 통제하는 것, 뭐 재료 반품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뭐 배치는 어떻게 하고 뭐 진열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서면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사업도 거짓말로 속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가맹 계약자의 의무, 가맹 사업자, 그러니까 본사 얘기예요. 본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맹 사업자는 사실대로 어떤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으로 전부 다 공개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법률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 계약서에 넣을 건데 이것도 이제 좀 어느 법률적이고 좀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일일이 다 따져서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가 여기 보면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이렇게 되는데 용어가 이게 가맹점 사업자입니다. 그냥 가맹사업자 그런 게 본부란 말이에요. 저기 요 교재에서 약간 좀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무슨 보험 같은 거 계약할 때도 그러잖아요.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하는 사람들 그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설명을 잘 들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하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이제 계약하는 사람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해야겠죠.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살펴봤다시피 뭐 몇 억대가 들어가는데 꼼꼼하게 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내가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고 싶으면은 이때까지 요 사이에 내가 해서 몇 년 더 하겠다 하면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거 안 된다라고 본사에서 거절하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거절하면 안 되고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단 요런 것들 뭐 가맹금을 안 된다든가 뭐 이런저런 이제 원래 약속을 가맹점 사업자가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안 할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얘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교재 90쪽이에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검토사항. 내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입하고자 할 때 검토할 사항이 이제 무턱대고 그렇게 가입할 게 아니고 가맹본부의 이러이러한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물론 여기 세부적인 것들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개략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가맹본부의 명성 및 재무 상태는 어떤가? 뭐 자산부채 자본이겠죠. 그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성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본다는 얘기예요.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하나 잘 된다 싶으면 다른 사람이 금방 새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개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 그 업종에서 1, 2, 3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서 있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치킨점이나 피자점이나 넘버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점유율 높은데. 그런다 하면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맹본부의 역사, 오래되었는가. 이제 같은 맥락이죠. 가맹점 수, 많은 곳이 당연히 좋다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어떤가. 잘 되는 곳만이 아니고 전체 매출액입니다.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송 사례는 없는가. 소송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법적 소송이 걸렸으면. 이거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맹비나 로열티는 어느 정도인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으면 안 될 테고요. 뭐 그런 게 되게 돈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건 뭐 분야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가맹본부의 견해와 내 견해가 어떤 틀릴 만한 마찰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이제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또 따져봐야겠죠. 의견이 서로 틀릴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상품의 평판은 좋은가 나쁜가. 거기 뭐 괜찮다, 음식 괜찮다, 뭐 원료 괜찮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점포 및 프랜차이즈 전체 이미지는 어떤가. 그 전에 어느 치킨 에서 이제 거기 본사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한 사람이 다른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신문지상에 이제 오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프랜차이즈 이미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 전체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본부의 재정 상태, 운영 상태, 그 다음에 임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에 뭐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인가 이제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영점을 얼마나 했는가. 직영은 이제 본사에서 그 가맹점을 안 주고 직영하는 경우죠. 직영점이 많은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직영점 뭐 없을 필요도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직영점이 좀 있는 게 낫겠죠. 있다라는 얘기는 그 본사에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직영점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 되고 가맹점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건 당연히 좀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많을수록 오히려 좀 좋은 자리라 그럴까요? 그 입지가 좋은 곳은 이미 가맹점이 다 들어가 있겠죠. 이건 또. 어쨌든 뭐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제종 유통 라인 그러니까 원료 공급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제 원료 공급 같은 건 저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김치다 그러면은 김치의 원재료가 배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후 때문에 뭐 배추 농사가 망쳤다든가 뭐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김치 속에 들어가는 각종 양념 채소류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하는 게 그리고 잘 갖춰져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라면은 그 농사를 직영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미리 계약을 맺어서 뭐 몇 평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얼마에 미리 이제 전체 밭 전체로 이제 그 구매하는 그런 계약들이 되어 있겠죠. 그런 어쨌든 원료 공급에 관련된 그 유통 라인이 제대로 잘 구축되어 있는가 그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맹점 지원을 어떻게 확실히 하겠는가 하고 있는가 기존에 하는 것들. 그다음에 모집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집 광고가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는 오히려 안 좋은 측면이 있죠. 뭐 잘 안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많이 낸다는 얘기는 가맹점이 모집이 안 돼서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이것도 어쨌든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맹점 회전율은 어떤가. 가맹점 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비율이 어떤가 또 살펴봐야겠죠. 회전율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법인명이 자주 바뀌는가. 이제 본사의 법인명이에요. 이것도 바꾼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죠. 그 전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뭐 15가지 이렇게 쭉 했는데 쭉 살펴볼 사항들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사우 프랜차이즈 가맹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 한 내용하고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 사항인데 보면은 피해야 될 계약해서는 안 될 그런 분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뭘 하고자 할 때 피해야 될 거. 보험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프랜차이즈 가입할 때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내용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서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교재에서 1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를 투자해도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이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회사. 뭐 얼마 투자, 100만 원만 투자하면 뭐 1년 뒤에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은 본인들이 하지 이렇게 권유를 할 리가 없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난다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적은 규모를 투자해도 뭐 이익을 본다. 20% 보장, 30% 이익을 보장한다는 거 장담을 못하죠. 이렇게 하는 게 장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지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장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사업 내용 타당성 없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된다. 빨리 하라고 막 재촉하는 거 뭔가 위험한 거죠. 이거 내일이면 뭐 다 마감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일일이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총 매출액, 이익금, 매장 위치 등 이것도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뭔가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매출액 공표 안 하고 뭐 이익금 이런 거 비밀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가 아주 쉬워서 매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장담하는 회사.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매출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사가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사가는 거기 때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 매출 얼마 뭐 보장한다는 거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말만 듣지 말고. 그리고 폐점률이 높은 회사. 그리고 경영진, 임원, 간부들, 신상명세를 밝히기 꺼린 회사. 이거는 그 전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기를 쳐서 뭐 사기 뭐 전과가 있다든가 뭐 그러니까 간부를 이 명세 공개를 못 하겠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맹점이나 판매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매를 강조하는 회사. 오늘 이제 다단계 판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약간 좀 뭐 현혹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가입만 해놓고 하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 세상에 그렇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미 동업종에서 유명 프랜차이즈나 다른 회사에 비슷한 이름으로 가맹점 희망장에 접근하는 거. 이름 비슷하게 꾸미는 거. 짝퉁이란 얘기죠. 이것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경험만으로도 큰 노력 없이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하는 회사. 그러니까 당신 하는 일 그냥 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투자해도 된다. 한두 시간씩만 와서 봐줘도 뭐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맹비나 로열티가 아주 싸거나 없는 회사.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가맹비를 아예 안 받는다거나 로열티가 없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다시피 원재료 같은 것들, 상품, 서비스 개발 기능이 약한 회사, 이제 원료 공급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상품 공급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거 뭐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봐야겠지만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면은 안 되는 것,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이렇게 1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세상에 이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전화가 이렇게 와갖고 뭐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구입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안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좋은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또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진 않겠죠. 부동산이 뭐 향후 뭐 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냥 또 쉽게 저런 우스갯소리로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수익성이 높고 좋으면은 당신이 사지 그걸 왜 나한테 권유하느냐. 그것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이제 요 내용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뭐 사업이나 뭐 물건 사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뭐 그런 것들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면은 좋을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93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쟁력 점검하는 거 있는데, 저희가 이건 이제 뭐 실습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체크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하는 걸 이제 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절차가 되겠는데, 근데 실무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주는 뭐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추석 명절들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